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금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마침 설 명절 마지막에 또 오늘까지 강추위가 지금 세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귀향길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원래 이제 거기에 맞게끔 선물 옵션 한다 그러면 에너지 종목을 좀 했으면 했었는데 기존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금융을 했잖아요. 금융 분야. 통화와 채권과 골드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밖에 못 나갔습니다. 통화도 몇 개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에너지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오늘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7강입니다. 금융의 세계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금융의 세계를 강조하자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요 통화와 채권이 엄청난 양을 차지합니다. 특히 또 옵션, 우리가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옵션 종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중에 통화가 3개나 돼요. 12개 정도로 예상한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옵션 중에서 선물 옵션입니다. 그중에 12개 중에 3개가 통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중이고 또 선물 시장에서 본다면 통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채권보다 더 거래량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통화와 채권 마지막에 골드까지 살펴볼 수 있으면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금융의 세계. 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십시오. 참여 코드 4142입니다. 또는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또 예전 방송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외 선물 옵션 강의하는데 해외 선물은 아마 좀 그래도 들어보신 분들 많아요.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 근데 옵션은 또 뭐지? 콜 옵션은 뭐고 풋 옵션은 뭐고 그런 용어들 예전에 제가 강의해 놓은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면 평생 재테크입니다. 자, 오늘 제7강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금융의 세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늘 제가 이 방송 할 때 자주 요즘에 쓰는 멘트입니다. 차트를 보는 관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추세를 인정하자. 그 다음, 매매는 즐거워야 한다. 오늘 매수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매수할 상황이 있으면 가볍게 매수하고 또 손절이든 익절이든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가볍게 익절하고 손절하고 매매는 즐거워야 됩니다. 머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제 모토입니다. 매매는 즐거워야 한다. 그 다음에 차트로 보는 세계 금융 여행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행이란 말 써요. 지지난 시간에 농산물, 먹거리, 차트로 보는 먹거리 여행이었습니다. 먹을거리 여행. 이번에는 차트로 보는 세계 금융 여행입니다. 구체적으로 통화, 채권, 골드. 금융의 세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금융을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자, 하단에 2월 4일에 제목이 하락장에도 빛나는 해외 선물 옵션 투자입니다. 2월 4일 날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원하시면 무료 체험 리딩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선착순 20명입니다. 아마 몇 자리 안 남았을 거예요. 빨리 신청하십시오. 오셔서 들으시면 그 어떤 강의보다 여러분들 앞에 길잡이가 될 겁니다. 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전략만 잘 세우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해외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또 해외 옵션 매도 시장은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월 2% 목표 수익이야. 월 1% 목표 수익이야. 또는 월 3% 목표 수익이야. 나름대로 리스크 감안하면서 알고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해외 옵션 매도 시장입니다. 그날 오시면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의 세계. 그중에서 이제 통화입니다. 그런데 통화, 기본적으로 선물입니다. 선물 매매는 어려울까? 지금 제가 옵션 매도 위주입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선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주로 이제 다 하는 소리입니다. 선물 대가들이 하는 소리. 추세를 따르자. 근데 이 추세 따르기가 쉽냐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농산물 또 통화 이렇게 하는 이유, 선물을 좀 가미하는 이유가 추세가 좀 확연한 경우가 많아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 그래서 이 추세 매매를 가급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 손절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추세 매매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선물 매매든 옵션이든. 옵션은 추세 매매하면 더 좋아요. 선물과 옵션 가미하면서 오늘 방송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또 선물 진입 포인트, 옵션 진입 포인트. 또 제가 강조하는 요 단순한 이평선, 5이평선과 22평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때 진입. 이때 옵션 진입하면 더 확률이 높아요. 또 보조 지표. 저는 주로 뭐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MACD.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순한 걸 원합니다. 단순한 걸. 그래서 최소화하고 싶어요. 이평선도 최소화. 그다음 보조 지표도 최소화. 그래야 머리가 안 아프거든. 내가 컴퓨터다. 그러면 온갖 지표 다 가미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좀 편하게 하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단순화하는 전략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지난번에 설명한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이 차트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제공했던 차트입니다. 그 당시에 102.245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직도 하락의 기운이 강해요. 102.2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캡처해 놓은 겁니다. 101.67, 101.67, 102. 얼마였죠 아까? 102.24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제가 이제 추세선 하나 그려봤는데 다음 이 정도, 100에서 101 정도, 101 정도, 101.1 정도, 10 정도 이렇게 요 추세선. 만약에 이제 선물하신 분들은 이 추세선이 무너지면 이제 여기까지도 봐야 되겠죠. 지금 상당히 일반적인 작년 말, 올 초 내놓으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들 예상을 깨고 아직까지는 미국이 또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정말 작년 말, 올 초만 하더라도 전부 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시장이 안 좋다라는 쪽에 베팅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영향인지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 추세를 한다 그러면 추세선만 그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추세선 무너지면 매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혹은 이 추세선 무너지면 더 하락하지 않을까? 만약에 옵션이 있다 그러면 이 달러 인덱스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미국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옵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지 않아요. 만약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하락을 염두하고 콜 옵션에도 들어갑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콜 옵션 매도.
계속 콜옵션 됩니다. 주식 따라간다 그러면 당분간은. 그런데 좀 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하락을 확신하면 뭣도 가능하다? 풋옵션 매수도 가능하겠죠. 매수도.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가끔씩 풋옵션 매수도 가능합니다. 방금 말한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그런 개념들 예전 방송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지금은 전문가가 무슨 얘기하지?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또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그런 개념이 뭐지? 라고 이 채널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외계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면 처음에 개념만 어렵지 정말 쉬울 수 있어요. 함께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미니 달러 인덱스. 이건 요 선물 자체는 국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미니. 지난주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계속 지금 미니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냐면 국내에서는 요 미니 미국 달러 인덱스를 제공한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실 분들은 좀 증거금이 저렴합니다. 통화 잘하시는 분들은 해볼 만해요. 그다음 미국 달러 원화, 우리 원 달러가 아니라 원래 개념은 달러 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1239.5였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제가 캡처한 게 1233. 계속 지금 요 원화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죠. 이게 좀 헷갈려요. 통화는 가치가 상승한다, 가치가 하락한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달러 원입니다. 달러가 기준 통화고 그다음 이제 원화가 그 반대 통화입니다. 그래서 원 달러 그러는데 원칙은 달러 원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언론들이 뭐 원 달러 환율 그렇게 표현해서 그러지 원 달러 환율은 원 달러예요. 이렇게 원 달러. 뭐 100원당, 1000원당, 1원당 몇 달러 이런 개념이거든요. 혹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1달러에 N 표현할 때 일본 N입니다. 1달러에 뭐 100엔 하는데 N을 기준으로 하고 달러 1엔에 몇 달러 이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 통화가 무엇이냐라는 거 항상 염두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달러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원화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걸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지난 시간에 갖고 온 겁니다. 원화 기준의 달러, 자, 원화 1000원당 몇 달러인가 이렇게 몇 달러인가 원화 1000원당 미국 달러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0.8083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0.81 계속 원화가 또 상승하고 있어요. 원화 대비 달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화 대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SGX에서 거래한 요 원화 대 달러 이용 가능합니다. 선물은 옵션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혹시 선물하실 분들은 요 제공하니까 증권사가 또 다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증권사는 요 선물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제공하지 않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 뭐 제 카톡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도 혹시 질문하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느 증권사에서 이용하는지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될 겁니다. 참여 코드 4142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오셔서 대체 요 SGX 싱가포르 그렇습니다. 이 원 달러 이게 말하면 원 달러예요.
원달러는 어디 증권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증권사에서 제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함께 소통해야 됩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호주 달러, 호주 1달러에 미국 1달러입니다. 살펴봤고요. 계속 지금 호주 달러가 상승 중입니다. 오늘도 지금 아침에 응봉인데 지금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각. 지금 호주 달러도 계속 상승 중이고. 자, 제가 늘 지금 통화를 가져온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 했죠? 추세를 좀 보고 싶어서. 추세가 통화가 의외로 좀 강해요. 강해요. 계속. 비록 약간의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큰 상승 추세. 뭐 약간의 상승 또 하락. 상승 하락. 상승과 하락이 좀 뚜렷하다는 거. 통화가. 그래서 옵션을 할 때도 좀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평선 기준 호주 달러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요 호주 달러는 아마 옵션 매도가 여러 증권사에서 제공이 돼요. 그런데 요 영국 파운드는 증권사 옵션 매도가 제공되는 증권사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도 상당합니다. 선물은 다 있습니다. 어지간한 증권사의 선물은 다 있어요. 근데 옵션은 제공한 데가 있고 제공하지 않는 데가 좀 달라요. 1파운드당 미국 1달러 기준. 지금 계속 통화가 다 마찬가지예요. 큰 추세 하락, 큰 추세 다 상승 중입니다. 아마 대부분 통화가 이럴 겁니다. 추세 보십시오. 선물 추세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옵션 추세는 강해요. 옵션, 하락, 콜 매도, 상승, 풋 매도, 콜 매도, 하락. 여기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5이평선이 22평선 뚫렸습니다. 그러면 풋 매도 들어갑니다. 풋 옵션 매도.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 정도에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아마 익절일 겁니다. 비록 더 선물이 낮은 데서 우리가 청산하더라도 100% 익절이에요. 그만큼 옵션은 선물에 비해서 좀 느긋하다는 거. 선물 진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가야죠. 여기 들어가야죠. 매도, 매수. 자명해요. 5이평선과 22평선만 활용해도. 그 다음 캐나다 달러. 캐나다 1달러에 미국 달러입니다. 이 친구는 뭐 좀 부침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있는 거예요. 하락, 상승, 하락, 박스권. 다시 여기서 이제 큰.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서 약간 하락한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하락을 염두하고 캐나다 달러는 국내 증권사에서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선물만 제공해요. 옵션 있으면 좋아요. 제발 이 방송을 증권사 관계자가 보신다면 이런 통화별로 옵션을 다 런칭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여기서 큰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선물 매도든 콜 옵션 매도든 수익 계속 내는 겁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선물 매수든 풋 옵션 매도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매도, 콜 옵션 매도 자명합니다. 큰 그림만 보고 가도 돼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런 통화가 있더라라는 통화와 채권 또 골드까지 전부 다 보여주기 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로 FX 국내 증권사가 선물도 다 제공하고 옵션도 이건 꽤 있어요. 없는 증권 있습니다. 근데 몇 증권사는 유로 FX 옵션 제공하고 있어요. 자, 하락만 먼저 보겠습니다. 하락. 계속 여기까지 하락이에요. 여기까지. 또 하락. 이제 상승. 추세가 자명합니다. 선물이 어려우면, 자, 선물이 왕이라겠습니다. 선물이 준데 선물이 어렵다. 옵션으로. 콜옵션 매도.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돼요. 여기 일단 내 방식대로 하면 5이평선이 10평선 약간 상승으로 뚫었어요. 그러면 풋옵션 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곧바로 여기서 한 일주일이나 10일 후에 익절이든 손절이 아마 거의 100% 익절이에요. 손절 아니고. 근데 이제 요 아래쪽에서 급락할 때 청산하면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확 깎여요. 그래서 아마 거의 익절일 가능성이 커요. 요 구간에서도 이 애매한 구간에서도 옵션, 풋옵션 들어갔습니다만 익절이 될 확률이 커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콜옵션 매도 하락이니까. 자, 옵션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풋옵션 매도, 여기서 익절, 여기서 다시 콜옵션 매도 하락하니까 계속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 제로가 돼 있을 확률이 커요. 프리미엄이. 그럼 다 먹는 거예요. 옵션 매도 진입한 사람들은. 콜옵션 매도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보십시오. 약간 상승했어요. 그러면 풋 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익절이든 아마 100% 익절이에요. 며칠 10에서 15일 지났습니다. 기간상으로. 그러면 비록 선물 가격은 차이가 없지만은 옵션은 다 플러스입니다. 풋옵션 매도는. 혹시 손실은 이때도 거의 미미하고 거의 100% 익절일 확률이 커요. 이 조그만 박스권에서도. 여기서 이제 하락하니까 뭐 한다? 콜 옵션 매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익절하는 거예요. 지금 5이평선과 22평선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박스권인데 사고 팔고 그냥 배운 대로만 한다 그러면 사고 팔고 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추세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면 계속 이제 상승입니다. 여기서 한번 손절할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뭐 특별한 아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거의 모든 통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2월 4일 오프라인 무료 강연의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락장에도 빛나는 해외 선물 옵션 투자. 우리가 장이 좋으면 주식시장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 찍어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경우 어쩔 것이냐. 바로 해외 선물 옵션 시장이 답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전략만 잘 세우면 언제든지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평생 여러분들이 손주들 용돈 풍부히 줘가면서 매매할 수 있는 곳이 해외 선물 옵션 시장. 그중에서 옵션 시장. 선물은 매수, 매도, 양방향 두 가지뿐인데 옵션은 두 가지 더 있어요. 매도라는 거.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선물에 비해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전략이 필요해요. 그 전략을 함께 공부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 나가십시오.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체험 리딩 시작할 의향도 있습니다. 원할 경우에.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엔. 자, 일본 엔도 N달러입니다. N달러. 대부분의 증권사가 요 선물은 제공합니다. 옵션은 이 N달러 옵션은 제공한 증권사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자,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가 좀 자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하락이에요. 여기까지. 상당한 기간입니다. 이때 선물로 진입해도 되고 추세를 타신 분들은 근데 내 선물이 어려워. 그럼 뭐 한다?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콜옵션 매도. 계속 매도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풋옵션 매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익절이냐 손절이냐 판가름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면 익절일 확률이 커요. 비록 선물이 요 진입 당시보다 더 하락했지만은 풋옵션 매도 익절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콜 매도 들어갑니다. 왜? 선물이 하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다시 여기서 상승하죠. 풋옵션 매도 진입해요. 여기서 익절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콜옵션 매도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모든 통화가 그랬었죠. 계속 상승했었죠. 통화가 저는 좀 더 저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채권 거래량이 가장 많냐, 통화 거래량이 더 많냐? 통화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채권이 더 많은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문가들 말로는 통화 거래량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화를 공부해야 돼요. 선물이든 옵션이든. 이번에 아마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멕시코 페소 대 미국 달러. 자, 보십시오. 이런 다이내믹합니다. 혹시 이런 다이나믹한 선물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거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사고 팔고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선물 매매할 때. 아까 엔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좀 길었었고, 그런데 이 멕시코 페소 보십시오. 들쑥날쑥입니다. 즉 선물 거래하실 때 매수 매도 막 섞어서 자주 하신 분들은 이런 통화도 괜찮아요. 증거금은 제가 정확히 조사 안 해봤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멕시코 페소 대 달러는 옵션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에서는 아마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국내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제공해요. 그래서 선물로 접근하실 분들 다이나믹합니다. 또 MACD 봐도 그래요. MACD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간혹 한두 개 보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들, 이 부분입니다. 아래쪽에서. 또 아래쪽이라면 이 정도? 좀 애매합니다만 이 정도. 이제 위쪽에서 내려온 부분들,
이 부분은 좀 페이크네요. 손절해야 되겠네. 이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금방 상승했잖아요. 이거 손절해야 됩니다. 또 위쪽 여기나 여기 부분에서 MACD가 좀 빠른 경우도 있고 늦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요 상승 쪽을 좀 많이 봐요. 상승 쪽을. 멕시코 페소 선물하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거 옵션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매도 괜찮아 해볼만 해요. 옵션도. 그 다음 자 뉴질랜드 달러. 이것도 옵션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선물만 제공합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 미국 달러. 이게 미국 달러입니다. 이거 자명합니다. 크게 해요. 선물이 좀 자명해요. 옵션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해요. 멕시코 페소보다는 멕시코 페소는 실은 옵션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뉴질랜드 달러 대 미국 달러는 옵션 하면 콜 옵션 매도 하락이니까 이게 상승이니까 풋 옵션 매도 하락이니까 콜 옵션 매도 상승 풋 옵션 매도 하락 콜 옵션 매도 상승 풋 옵션 매도 하락 콜 옵션 매도 상승 풋 옵션 매도 계속 상승이죠. 여기서 이제 익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이평선만 따라가도 옵션 매도 편합니다.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선물 거래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증거금이 크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 대 미국 달러입니다. 추세 멋지지 않습니까? 통화가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추세. 요 부분에서는 이제 힘들어 있었겠네. 요 부분에서. 한번 선물로 한번 가볼까요? 손절은 얼마나 해야 되고 익절은 얼마나 되는 대충 요 박스권에서 이 부분에서 한번 이때 매수 들어갑니다. 선물입니다. 이 정도 보통 이제 제가 5위평선하고 12평선에서 익절과 청산은 하거든요. 예전 강의 보면. 그럼 여기서 익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매도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손절이 만약에 여기서 청산 안 했으면 손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선물 많이 하신 분들은 미리 청산할 수 있을 거면 익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손절이에요. 매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손절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매수하고 이 부분에서 익절이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통화가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주변에서 혹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 유명한 선물 트레이더들 보면 추세 매매한다 그럽니다. 추세 매매. 혹시 터틀 트레이딩 들어보실 분들 누구냐면 선물 추세 매매의 대가입니다. 리처드 데니스. 그분은 손절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에서. 손절과 익절을 반복하면서 이런 걸 잡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런 부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만 않아요. 1년 중에서 10달을 계속 손절하다가 마지막 한두 달에 크게 먹는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옵션이 있으면 옵션을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거예요.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스위스 프랑이고 이번에는 우리 러시아 루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달러 기준입니다. 1달러에 러시아 1루블입니다. 루블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급등했죠. 그러다가 다시 급락했습니다. 다시 급락. 그리고 지금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밝으신 분들, 아마 혹시 러시아 루블 국내 증권사에서 이거 제공하는 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다른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 챕터를 가져왔는데 국내 증권사에서 우리가 러시아 루블을 거래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있다 그러면 아마 요 추세. 근데 실제로 여기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전쟁 초기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갈 만하죠. 이제 익절이 문제예요. 당연히 여기서 매수 들어가. 추세 꽉꽉 뚫렸기 때문에. 그런데 익절을 어디서 할 것이냐, 전쟁이 계속될 것이냐, 요 계속 여기서 움직일 것이냐. 아마 저도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고점에서 더 하락했죠. 요 초기보다 더 하락, 요 전쟁 초기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이제 브라질 레아라 그러죠. 레아라. 브라질 레아라 대 미국 달러입니다. 야, 여기는 계속 박스권이네요. 요 큰 추세. 이거 하나 먹으려고 추세 매매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먹으려고. 여기 보십시오. 이거 하나 먹으려고 추세 매매하는 거예요.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이런 부분이 어려운. 자, 추세 매매하신 분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속 손절과 익절을 반복해야 돼요. 몇 개월 동안 지난 뭐 7월 중순부터 8월부터 이 정도부터 그랬죠. 9월부터 9, 10, 11, 12, 1, 2,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거의 5개월 동안 계속 손절과 익절을 반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세 매매하신 분들한테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이 뭘 발견한다? 추세 매매하신 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추세, 이런 추세, 이런 추세를 발견하려고 요 손절과 익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옵션 매수도 있습니다만은 옵션 매도. 옵션 매수와 매도를 섞는 거예요.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 스프레드. 콜옵션 매수와 콜옵션 매도 섞고 또 풋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를 매수와 매도를 섞어요. 이걸 스프레드 진입이라 그래요. 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콜옵션 매도 이게 뭐지? 어디서 쓰는 용어인가? 풋옵션 매도 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 이 방송을 우연히 처음 보신 분들 이상한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자,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질문하십시오.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제가 알아야 면장한다 그럽니다. 알아야. 평생 할 수 있는, 제가 항상 늘 하는 말, 눈 모니터 볼 수 있고 손가락 까딱 할 수 있으면 남한테 시키지 않고서 본인이 직접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충분히 주어가면서 또 수익률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나는 보수적이야. 나 월 1%만 발할래. 월 2%만 발할래.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세요. 자, 브라질 레아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남아공. 오늘 제가 선물 웬만한 거 다 가져왔어요. 남아공 랜드, 남아공 통화대 미국 달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자명해요. 옵션이 있다 그러면 옵션도 편해요. 옵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 통화는 여러분하고
다 보았습니다. 일단 통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데 일부 어떤 증권사는 같은 통화라도 없는 거 많아요. 남아공 통화 없는 데 많습니다. 있는 증권사도 있고 없는 증권사도 있고 또 통화 중에서도 옵션 가능한 종목이 주로 호주 달러, 유로, 엔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증권사는 파운드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절대 어떤 증권사는 뭘 제공하고 뭘 제공하지 않지 궁금하시죠? 하단에 2월 4일 날 오프라인 무료 강연의 홍보 나옵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하십시오. 대체 어떤 증권사가 남아공 통화 제공합니까? 궁금하시면 오셔서 함께 질문하십시오. 2월 4일 날 하락장에도 빛나는 해외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참여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돼 있어서 몇 명, 자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원하시면 무료 체험린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없는데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작년 후반기부터 화두가 된 게 뭐예요? 금리죠, 금리. 거기 관련된 게 채권이에요. 2년 채권, 5년 채권, 10년 채권, 30년 채권. 그래서 뭐 채권은 저도 좀 어려워요. 요 읽어보시고 우리 2년 채권 아마 차트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2년 채권 자 자명하죠. 선물로 한다 그러 특히 이자율이 하루아침에 오르고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선물하신 분들한테는 잘만 연구하면 오히려 통화보다 더 편할 수 있어요. 계속 하락입니다. 여기서 박스권 지나서 또 계속 하락. 이제 서서히 좀 오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2년 채권, 5년 다 이럴 겁니다. 5년 채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락. 계속 하락. 이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채권. 마찬가지예요. 비슷하죠, 다. 30년 채권.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물 거래한다 그럴 때 지금 나오는 채권들은 다 선물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옵션 투자는 주로 어떤 것이 있냐면 10년 채권. 10년 채권. 이게 옵션 투자. 모든 선물에 2년, 5년, 3년도 있습니다. 3년, 5년 다 있는데 그중에서 국내에서 이용한 옵션은 요 10년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요 30년 채권입니다. 증권사보다 달라요, 이것도. 어떤 증권사는 10년 채권만 있는 데 있고, 어떤 증권사는 아예 채권 옵션이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 달러. 유로 달러가 통화 같은데 통화가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이외의 상업은행에 예치된 미국 달러를 기초 자산으로 한다. 금리 변동에 대해 해지할 수 있는 높은 금전적 가치와 비용 효율의 도구로서 제공된다. 추세 비슷하죠? 채권이 대부분 비슷해요. 지금 계속 약간씩 상승하고 있고. 통화와 채권을 모르고서는 해외 선물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실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추세를 공부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통화와 채권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화두는 금입니다. 금. 계속 상승합니다. 큰 추세. 크게 보면 다 하락이죠. 크게 보면. 여기서 약간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급등. 우크라이나 전쟁 때입니다. 그다음에 그대로 계속 하락이 하다가 이제 안전자산 심리니 경제가 안 좋다는 말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달러 지수가 약해지면서 골드가 오르고 있습니다. 2월물인데 1936인데 4월물입니다. 4월물 1953. 약간 달라요. 월물별로 가격이, 자, 2월물은 오늘 아침에 1936이었는데 5월물은 1953. 약간 4월물이 좀 더 큽니다. 가격이 높아요. 계속 상승해요. 옵션 하시는 분들은 골드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품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품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락의 징조가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 품매도 가는 겁니다. 골드, 통화, 자, 통화, 채권, 골드, 금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금융통화로서 기본적 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까? CPI 지수가 좋게 나올까? 거기에 따라서 지수도 변하겠습니다만 통화, 채권 다 영향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골드는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 뉴스를 다 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뭘로? 차트를 신뢰하려고 그래요. 차트를 보면서 공부 많이 하십시오. 이평선 공부하면서. 이평선만 단순하게 공부해도 큰 도움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자, 오늘 여러분들과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금융의 세계 공부했습니다. 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4142 이용해서 들어오시고요. 또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될 겁니다. 우연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다가 저게 콜옵션 매도가 뭐지? 풋옵션 매도가 뭐지? 또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그런 용어들이 뭐냐? 과연 공부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푸신 분들 들어오셔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모르면 공부해서 날을 새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 옵션 시장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 있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한 것도 있고 제공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오프라인 무료 강연하겠습니다. 선착순 20명입니다. 하락장에도 빛나는 해외 선물 옵션 투자입니다. 장이 좋으면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 더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그럼 그 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해외 선물 옵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손주들 용돈 줘가면서까지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해외 선물 옵션 시장. 그중에서도 해외 옵션 매도 시장입니다. 더 확대하면 해외 옵션 시장입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 한해서 원하시면 무료 체험 리딩도 진행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오셔서 많은 걸 얻어 가십시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